청춘 노가리 시사 브리핑 뉴스 읽어주는 남자 김씨 아저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셨어요? 잘해주시는데요? 거창하게 나오시고. 뉴스는 원래 이렇게 좀 거창하게 해야 되는 걸로 제가 생각하고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 하루 있었던 뉴스들을 정리를 해드릴 텐데 네. 뉴스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계속 검색하시면서 보시게 되니까 어떤 뉴스가 오늘 올라왔는지는 거의 다 보셨을 것 같아요. 그 보신 뉴스를 제가 좀 정리해드리면서 과연 이게 무슨 현상이지, 과연 무슨 내용을 얘기하는 건지를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첫 번째 뉴스는 직장인의 혈액형과 관련된 뉴스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노트북 연결해 주시죠. 네. 직장인 A형 직장 상사를 선호하고 O형은 왜? 안 좋아한다는 얘기죠, O형은? 왜 그럴까요? 기사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포털 스카우트는 19일 신끝과 함께 2040 세대 대학생 및 직장인 650명을 대상으로 혈액형 선호도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신중하고 차분한 A형을 가장 많이 선호했고, 즐거운 말동무형인 AB형을 그 다음으로 꼽았고, 3위는 유머 감각이 풍부한 B형, 자기 표현이 강한 O형이 꼴찌를 차지했다는 내용입니다. 보셨겠죠, 오늘 한 번쯤은? 대부분 혈액형과 사람의 성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관계가 있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두 분 혈액형은 어떻게 되시나요? 갑자기 훅 치고요. 우리는 뉴스는 좀 빨리 진행해. 빨리 진행해. 네. A병입니다, 저는. A형? 네, 저는 O형입니다. O형. 성격 안 좋은가 보다. 네. 이분 O형이십니다. 아닙니다. 네. O형이 얼마나 좋은데요. O형이요? 저도 O형이거든요. 네. 성격 자, 안 좋으신 이 부분에 대해서 직장 상사는 일종의 리더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리더별로 혈액형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혈액형을 가졌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사 한번 볼까요? 네. A형 리더, 요 밑에 대표적인 인물만 보겠습니다. 보시죠? 김대중, 이회창, 히틀러가 있네요. 히틀러, 예. 박정희. 네. 그 나머지 분들은 패스. 예. 네. B형 리더에는 대표적인 인물로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후보가 있네요. B형 리더. B형. 그렇군요. O형 리더, 가장 안 좋다고 하는 O형 리더, 이승만, 노무현이 있어요. 네. 노무현, 네. 부시, 클린턴. 그렇군요. AB형 리더 누가 있나요? 김영삼, 노태우, 김구, 케네디, 오바마가 여기 있네. 오바마. 안철수. 네, 손학규. 안철수 씨도 여기 네. 있고. 자, 어.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없네요. 결과가 왜 이럴까요? 네. 네, 이거 복불복이네요, 정리해주신 복불복. 블로거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혈액형에 따라서 분리를 한다. 여기서 이제 질문을 좀 드릴 텐데, 직장 상사하고의 트러블, 아까 게스트분이 말씀을 아주 너무 잘해주셨어요. 네. 직장 상사들 트러블, 과연 무엇 때문에 일어날까요? 질문하신 건가요? 왜 일어날까요? 여러분, 직장 상사의 트러블. 뭐 성격 차이? 성격 차이. 성격 그렇죠. 차이. 성격 차이 그렇죠. 있을 수 있어요. 서로 추구하는 목표가 다를 때. 목표가 다르다. 음. 목표가, 직장 상사는 어떤 목표를 추구할까요? 일단 뭐 일을 최대한 시키고 최대의 효율을 뽑아내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성과를 만들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겠죠. 그렇죠. 직장 상사는 이런 거죠. 대표가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중간에 자기도 고용된 사람이야. 근데 사람들을 괴롭혀. 그래. 에이, 왜 맞아요. 그래요? 오형분들끼리 반말 야자 타임 지금 하시네요. 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제가 간단하게 내려드리겠습니다. 네. 직장 상사는 흔히 말해서 조직을 이끌다 보면 결국은 충성해야 되는 사람이 생기죠. 그게 흔히 말하는 사장님, 오너 이런 사람들이 될 텐데 이게 감정 노동이 됩니다. 제가 이제 직장 상사를 해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감정 노동이 뭐냐면 내가 이 직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신경 쓰는 것이 일의 성과이기도 하지만 직장 상사, 저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내가 추구하고 있는지, 내가 발현해주고 있는지, 그리고 그 방향대로 가고 있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 직장 상사는 추구하는 부분대로 일의 성과를 최대한 끌어내면 되는데 이 부분이 위에 사람이 요구하는 걸 추구하는 부분을 가다 보면 일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의전. 이거는 직장에 관련된 부분에서 효율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도 직장 상사는 이런 감정 노동에 시달리게 됩니다. 감정 노동에 시달리다 보면 어떻게 되죠? 자기 감정을
밑으로 쏟아내는 거죠. 흔히 그렇죠. 말하는 군대 문화처럼. 이러다 보니 A형 리더, B형 리더, C형 리더 결국 밑에 사람들이 바라는 리더는 뭐예요? 뉴스 얘기하다가 이제 강의가 되고 있는데 뭐예요? 부드럽게 얘기하면서 그쵸. 자기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A형 리더가 가장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더라. 그런 것 같더라.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기사가 되겠습니다. 네. 이게 우아한 직장 생활에 과연 이것이 무슨 기사가 이게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혈액형에서 시작돼서 네. 네, 직장 상사 분까지 잘 연결은 안 된 것 같아요. 네, 연결 안 된 것 같아요. 저도 결론은 제대로 안 난 것 같지만 어쨌거나 혈액형과 리더의 성격과는 별 상관을 점이 두고 없다. 있다. 확인할 이것이 수 이번 첫 번째 있었습니다. 기사의 네. 네, 결론이 되겠습니다. 네. 잘 되고 있는 건가? 예, 지금 분위기 잘하고 좋습니다. 네. 굉장히- 두 번째 두 번째. 기사를 네. 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 보여주시죠. 어허. 이 광고가 뜨네요. 광고는 일단 지우고. 네. 와, 신입사원 이거다. 연봉 킹! 신의 직장은 과연 어디인가? 이거 직장 이름 아예 얘기할게요. 여기 나와 있으니까. 네. 동부화재 4,700만 원으로 최고! 와. 4,700만 원. 신입의 연봉. 신입, 대졸 신입이에요. 네. 삼성화재를 눌렀대요. 자, 이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네. 손보업계 빅4 대졸 신입 연봉은 동부화재가 세전 기준 4,65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와. 현대해상이 4,580만 원, 삼성화재, LIG 손해보험이 4,300만 원의 순이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지난해 4월 말 연봉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입 연봉이 6천만 원을 훌쩍 넘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네요. 연봉의 평균 40%를 초과이익 부해분금으로 받은 삼성화재도 역시 6천만 원 선에 이른다.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 어떻습니까? 느낌이 어때요? 이거 뭔가 약간 부러운 느낌이 사실 부러운 들긴 느낌? 하네요. 아니 신입이 저 정도 벌면 그 윗사람들은 얼마나 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윗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나 벌까요? 흔히 말하는 억대 연봉 이런 것들이 다 증권회사 혹은 보험회사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보험회사 얘기인데. 보험회사에서 이만큼 나온다. 자, 이런 분들을 좀 여쭤보시죠. 받고 싶은 연봉, 지금 내가 받고 싶은 연봉 얼마나 될까요? 저는 그냥 소소하게 월 한 500? 월 500? 4,700이 대졸 신입이니까 뭐 지금 대학 졸업한 지 얼마 되셨죠? 네? 대학 졸업한 지 얼마 되셨죠? 대학 졸업 한 2년 2년 됐으니까. 그럼 뭐 이 수준에 받으면 되는 거지. 자, 얼마나 될까요? 저 수준을 어떻게 받아요? 얼마나 될까요? 저도 한 400? 네. 소박하시네요. 400. 좀 소소합니다. 자, 이 정도 직장에서 이만큼의 돈을 받으면 이 사람들은 과연 직장 상사는 무엇을 요구할까요? 이분들한테. 자, 받는 갑자기. 만큼. 네, 보험회사예요. 보험회사 느낌대로 얘기해 주세요. 네. 일단은 11시 반쯤 집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11시 반? 매일! 못 들어가. 내가 주말에도. 11시 반에 못 들어가. 이렇게 새벽 해도 안 되나? 2시, 뭐 3시 들어가야 돼. 또 3시 걸고 레이스. 먹을래요. 당연히 받은 만큼 뽑아내려 하겠죠. 탈모 생길 것 같아요, 느낌이. 진짜. 이게 이제 보험회사잖아요. 보험회사에서 물론 외판 직원은 아니라고 쳐도 일종의 실적이라는 게 굉장히 강화되겠죠. 뭐 몇 번,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관리하는 보험 외판원들까지 관리하면서 그렇죠. 그걸 관리해야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밑으로 따른 다 순서가 딱 들어가는 있어서 뭐 얼마 그러면 안 되면 뭐 경고받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러니 이 사람들이 4,700만 원, 4,500 뭐 지금 뭐 4,700만 원을 연봉으로 받을 때 이 한 사람이 벌어야 될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적어도 5배 이상 관리해야 되는 금액이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많이 받는 것도 좋지 집에는 않겠어요. 못 가겠죠. 집에 가더라도 잠이 올까? 그러게요. 한 그렇죠. 1, 2억 벌어와야 저렇게 그래도 회사가 떼먹고 이렇게 준다는 건데. 그럴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신의 직장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의 직장. 연봉. 연봉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네. 연봉은 좀 적더라도 아까 그 말씀들 나눴던 것 같은데 연봉은 좀 적더라도 이런 직장이면 좋겠다. 어떤 직장이면 좋겠습니까? 6시 칼퇴근. 그냥 시간 많은 직장? 6시 일단 그렇죠. 칼퇴근. 내 네. 시간 가질 수 있는 네. 연봉 시간 좀 가질 수 적어도 있는. 네,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내가 12시에 들어가건 새벽 4시에 들어가건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일을 너무 좋아해. 내가 너 일을 너무 좋아해요. 아까 말씀 그렇죠. 성취욕이 네. 있어요. 네. 내가 영화 감독이야.
영화를 정말 밤새도록 찍어서 정말 만들고 싶어요. 좋은 작품 만들고 싶어. 밤새도록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나한테 그만큼의 대가가 오냐 이거죠. 아, 그렇죠. 네. 보람만으로 뭐. 보람만으로. 네. 근데 이분들이 제가 지금 한 가지 끝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고 싶은 거는 네. 4,700만 원을 받아도 야, 내가 이런 만큼의 대가는 아니다. 라고 느낀다면 이게 과연 신의 직장일까? 그렇죠. 네. 네. 뉴스를 지금 네. 만들고 있어요, 제가. 지금 돌리브님께서 또 네. 차비도 안 주면서 네. 멀리 다녀오는 심부름 시킬 때 음. 열받고 날씨 춥고 그렇죠. 더울 때 바깥으로 개인적 심부름 시킬 때 할 일도 없으면서 퇴근도 말을 막 하고. 이래저래 할 말이 엄청 많으신 것 같아요. 눈치 보게 네. 만들 때. 그렇죠. 그래서 사실 4,700만 원 주면서 뭐 개인적으로 뭐 기름값 주겠어요? 뭐 이런 것들 쓸 수 있어요. 받을 수도 있어요, 물론. 네. 받을 수도 있는데 확인이 안 된 거니까 네.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많이 받으면 자기 돈 쓰라고도 하는 거고 그렇죠. 특히 영업직에 있다 보면 자기 돈 써면서 영업하는 거 아니겠어요? 1억 맞아. 1억 연봉 그렇죠. 한 적어도 5천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대접해야 써야 되고. 그게 자기 연봉이 되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겁니다. 또 저럴 때 뉴스가 한번 나왔었는데 가장 그 이 부주라고 그러나요? 그 결혼식 그렇죠. 때 내는 돈. 그 영업 관리하기 위해서 무슨 사장님 네. 부주 20만 원, 30만 원 안 할 수 있겠어요? 가장 부담될 때가 그럴 때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또 직장 상사 딸 결혼하고 뭐 이러면 그게 가장 스트레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두 번의 그 기사, 오늘 네. 직장과 관련된 기사 두 개를 봤는데 별 뭐 영향을 없었던 것으로 우리와는 네. 상관이 없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그거 보시면서 어떻게 느끼셨어요? 오늘 하루 이거 보신 분들 많을 텐데 네. 부럽거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맞아 우리 지금 위에 있는 부장 O형인데 아유 O형이라 성격이 안 좋아 이런 생각도 하셨을 거고 4,700만 원 내가 그거 받으면 야 그 직장에 뼈 묻는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았을까? 그렇죠. 네. 이런 억지를 부려본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자 다음 뉴스를 보겠는데요. 다음 뉴스는 정치 뉴스입니다. 아 오늘 하루 가장 뜨겁게 달궜던 뉴스는 단일화가 재개된 부분에 대한 뉴스인데 안철수 후보, 문재인 후보에 대한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어려운 뉴스라서 어떻게 해석을 내릴지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일단 보죠. 네. 자 보겠습니다. 노트북 큐. 네.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회동을 한 후에 환한 표정을 짓고 있는 이 모습이 오늘 기사에 많은 부분들이 보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18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달개비라는 식당에서 단일화 협상을 위한 2차 단독 회동을 마친 후 취재진을 향해서 손을 맞잡고 있다는 표정입니다. 이 내용을 좀 보면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였다는 내용입니다. 협상 재개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 선제적 조치는 문 후보가 먼저 했는데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낮 12시 기자회견을 통해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그 어떤 희생도 감수하겠다며 총사퇴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민주당 지도부가 총사퇴했고요. 네. 그날 광주를 찾은 안 후보가 이 대표의 기자회견이 끝나가던 낮 12시 15분께 지역 인사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오늘 서울에 올라가는 대로 문재인 후보와 만나보겠다라고 말하자마자 문재인 후보가 연락해서 양자회동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여기에 문 후보의 얘기 하나 더 있는데 여론조사 플러스 알파든 단일화 방안을 안 후보 측이 결정하도록 맡기겠다. 가장 민감한 단일화 방안에 대해서 대폭 양보하겠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다시 협상이 재개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사를 계속 보고 일단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내용은 자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가 사임을 하는 그 장면입니다. 총사퇴하는 장면이죠. 예. 자, 총사퇴를 하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분이 했던 말을 좀 읽어드리고 싶은데 여기 이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퇴를 결심한 이유는 정권 교체와 단일화가 그만큼 절박하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이 사퇴 요구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말렸다고는 하는데 하지만 우리가 정권 교체를 위한 단일화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핑계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일념으로 무겁고 자랑스러운 당대표와 최고위원회 소임을 내려놓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 다음 뉴스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새누리당 이정현 공보단장은 민주통합당은 헌정 이래 가장 못난 정당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 내용이 이겁니다. 태산명동 서일필이라는 그 문구를 들어서 얘기했는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태산이 떠나갈 듯이 요란을 떨더니
뛰어나온 것이 쥐 한 마리뿐이었다. 뭐 이게 단일화 협상에 대한 얘기겠죠. 보통 대선 후보 간의 경쟁을 한다면 용어 상박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최근의 두 후보의 행동은 뭐 탁싸움 정도 수준이다. 비하했습니다. 다 언론 표정을 좀 보죠. 언론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제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많이 했어요. 네. 예. 자, 서울신문 네. 사설 제목 보고 계십니다. 사설까지? 문안 후보 등록 전 단일화 약속을 꼭 지켜야 된다. 그죠? 두 번째, 한국일보 민주당이 결단한 단일화 협상 조속히 매듭을 지어라. 그죠? 그다음이 중요합니다. 조선일보예요. 조선일보. 여러분 아시죠? 조선일보. 네. D-30일 가장 캄캄한 대선이다. 무슨 내용일까요? 뭔지도 모르겠다. 동아일보 대선한다는 얘기고 단일 협상이 다시 시작되는데 그 밑에 보면 늦은 시절에 뭐 캄캄한 선거 지적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을 가지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먼저 두 MC한테 여쭤볼까요? 네. 어떤 느낌이신가요? 저는 일단 정치 쇄신이라는 것이 지금 단계에 와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이번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의 염원이 정치권의 쇄신으로 연결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이게 당대표가 물러나면 이게 정말 쇄신이 되는 건지 정말 이 정치 쇄신을 위한 행보였는지 이거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쇄신보다는 단일화의 어떤 물꼬를 튼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의 그런 거였지 이게 본질적으로 정치 쇄신하고는 연관이 좀 없었던 문제이지 않았나 네. 생각이 들어요. 좋습니다. 근데 저는요, 도대체 단일화가 되면 뭐가 좋은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왜 사퇴를 한 거죠? 저 같은 20대들은 분명히 이걸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요. 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두 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뭐 제가 느낌입니다. 네. 이 정치 얘기를 하다 보면 뭐가 결부되냐면 감정이 결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감정적인 부분이 캄캄하다느니 뭐 이런 것들이 다 감정의 표현인데 지금 이 상황을 좀 이성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예. 굉장히 이성적으로 바라보면 추구하는 방향이 같은 두 후보입니다. 안 후보, 문 후보 추구하는 방향이 같고 국민에게 하는 이야기가 비슷한 두 후보가 둘이 나가서 각자가 뭐 결승까지 뛰어서 한 사람이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도 의미가 있겠죠. 근데 이미 구축된 후보가 있어요. 그분도 비슷한 말을 하는데 과거에 해당하는 부분은 좀 달라요. 나는 이만큼 다르고 같은 입장을 가진 사람이 그러면 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서로 방안을 마련하는 거죠. 경쟁이니까. 그리고 결론을 내야 되니까 이건 승부니까. 이기기 위해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죠. 근데 단일화 협상이 시작되면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그 이전부터. 이 두 사람이 굉장히 대립하고 알력을 가진 것처럼 표현해요. 그죠? 그렇죠. 그 알력을 가진 부분에서의 정치 혁신 뭐 이런 부분들이 불거지면서 굉장히 큰 문제거리를 해결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가 됩니다. 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이해찬 대표가 오늘 한 말이 정답이지 않을까 싶은데 단일화를 위해서 사퇴한다. 난 모든 것을 다 이 부분에 헌신하겠다. 라는 부분으로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단일화 협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협상의 의제, 뭐 여론조사에 대한 부분, 뭐 혹은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그렇죠. 그것을 다 공을 넘겼어요. 예. 그러니 다음 부분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감정을 좀 배제하고 보면 더 재밌지 않을까.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내일 과연 어떤 말이 나올까요? 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네. 이게 과연 어떤 부분이어야 되느냐. 그럼 우리가 정말로 이 두 사람을 지켜보면서 이 두 후보를 지켜보면서 마지막으로 해야 될 부분. 이 경쟁이 과연 어때야 될까요? 정정당당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정정당당해야 됩니다. 정정당당한 룰을 제시하지 못하면 지금 이 부분에서는 득보다 실이 많아요. 자기가 후보가 될 가능성이 없어져요. 자, 정정당당하게 해서 던졌는데 받는 사람이 정정당당하게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정정당하게 나오지 않는 사람이 득보다 실이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단일화 후보는 애매하네. 이런 부분에서 결정될 거다. 라고 이런 부분에 팁을 드립니다. 네. 또 하나 중요한 것. 단일화가 된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과거에도 단일화가 된 이후에 트러블이 많았어요. 트러블은 거기서 증폭될수록 그럼 더 표를 깎아먹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결판을 내면 더 달라붙어서 화합을 이루어야 되고 더 목표를 지향적으로 더 협력해서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결론이 지금 싸우지 않고 지금 대립하지 않으면 그 이후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잘 판단해서 이성적으로 봐주십시오. 이 부분이 과연 무엇인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부분이 이건데 자, 민주당 캠프가 오늘 내세운 이 그림들을 좀 보겠습니다. 이게 민주당 저 홈페이지거든요.
자, 새로운 정치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겠습니다. 새정치공동선언문에 대한 아주 짤막한 얘기고요. 해당 결과를 브리핑했는데 뭐 다시 한번 힘을 합치겠다까지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에게 맡기겠다. 공 넘겼죠. 그렇죠. 그러죠. 자, 당대표 최규현 사퇴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정권 교체와 단일화를 위해서 하나의 미랄이 되고자 합니다. 까지 됐습니다. 자, 이 다음에 벌어질 상황 내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내일 나올까요? 예. 그럴듯하게 정리하셨는데요. 네. 그럴듯한가요? 네. 지금 막 정리한 건데. 네. 여하튼 오늘 뉴스 읽어주는 남자 김동주였습니다. 김씨 아저씨를 기억해 주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뭐예요? 김씨 아저씨든지 음악을 듣든지요.